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요. 행사도 모임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함께 연락해야 하고 함께 웃으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현재 30분, 32분, 32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받고 저희 사목에 함께하는 직원들도 힘을 냅니다.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한 여선교회 라이브 방송,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우리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의 노력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남부연회장이신 우리 권현주 장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게 얘기해 주셨어요. 충청연회 회장이신 우리 안선혜 장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양반거울에서 오셨어요. 무게감이 있으십니다. 지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삼행시를 한번 했고 또 1등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 삼남연의 부산 서지방 김영주 회장님의 삼행시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회장님이 운을 띄고 권 회장님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엘가온이 드디어 완성됐네. 가자. 보면 가슴 뜨거운 감정과 뭉클함이 있으리라. 온전히 주님께서 여선교회를 통하여 일하셨네. 오. 작품이 아주 근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도 한치 참여하셔서 이런 기쁨을, 나눔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지난 방송 보셨나요? 네. 어떤 분은 라이브로, 어떤 분은 또 녹화로 모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을 녹화분을 보신 분이 70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한번 방송 보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방송을 보면서 채핀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안식관이 여선교회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또 발전되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지를 닫게 되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채핀 선교사님은 설립 때부터 노후까지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좀 이어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안식관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증이 있었다는 게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안식관을 위해서 일하는 모두가 우리 회원증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 지금까지 참 그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안식관의 회원증 저도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녹화본을 보신 우리 중부연회 주안지방 이창희 회장님께서 댓글로 이런 걸 남겨주셨습니다. 중부연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누어서 지방별로 원로원 식사 대접하고 있으며 해마다 김장해서 나눠드리는 일에 귀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우리 충청연회 연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청연회에는 예자회가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서울연회 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안식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연회 회원들은 사랑의 둥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듣던 우리 남부연회 회장님, 저희는 시대에 맞게 곳곳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어디를 가리지 않고 깍두기가 된 심정으로 다닌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식관의 건물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안식관의 72년 역사는 흑성동 시대와 정릉 시대로 구분을 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흑석동 시대에 를 생각해 보면 장미경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우리 채핀 선교사님께서 트럭에다가
침대 22개와 비품들을 싣고 오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침대 22개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큰 요리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쟁통에 이게 단파가 돼가지고 침대가 4개뿐이 안 남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시대는 1955년에 열리게 되는데 55년에 땅을 사서 56년에 집을 짓잖아요. 한 평에 얼마에 샀을까요?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희들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맹지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뭐 그때 시세보다도 훨씬 더 쌌을 거예요. 맹지면 좀 더 쌀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쌌을 느낌이, 것 같아요. 한 평당 기록에 보니까 70판을 줬답니다. 70판이면 지금 현재 1원으로 현재 그 물가 변동으로 따지면 한 267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물가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다른 물가라. 1960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1958년에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가마가 26,7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5인 가족 생활 봉급자의 한 달 월급이 93,200환 정도 됐다라고 하고 그 당시 법관의 월급이 쌀 2가마니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은 완전히 거저네요. 그렇죠, 거저. 우리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러네요. 가서 그쪽 땅을 그렇게 샀습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915평, 현재 엘가온이 지어진 곳입니다. 이 첫 번째 안식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 여선교회에서는 9,000불을 지원을 했어요. 9,000불. 대단한 거예요. 대단은 크죠. 그쵸. 9,000불이면은 지금도 대단하죠. 9,000불이 적지 않은 그 금액인데, 당시에 9,000불이면 네, 그렇죠. 아마도 이것으로 집도 짓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건평이 51평, 그 다음에 64년대 조금 증축해서 30평, 그래서 총 한 그 80평 정도의 건물 규모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은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후반 들어서 여선교회가 이분들에게 응급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응급비를 이제 1970년도에 전도사님들에게 전달합니다. 역시 용돈 받으시는 표정은 밝아요. 지금 이 응급비는 본부에서 주고 있는 지금의 응급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선교회에서 조성한 것으로 응급비를 제공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사라졌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단에서 주는 그런 제도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정릉 2기가 1984년에 건축이 됐어요. 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건물이에요. 화장실 하나에 방 2개 있는 그 건물인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건평이 397.44평 정도 되는 규모.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것이 2기. 그러면 3기가 우리 엘가온입니다. 이 1994년에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 한번 그 당시에 안식관 신축헌금 내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1985년 4월 3일까지에 들어온 건데 비고란에 완결된 것은 다 낸 곳, 비어있는 것은 아직 미납금이 있는 곳인데 우리 회원들은 저것을 5년 또는 6년, 10년에 거쳐서 저것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음 화면도 계속 넘겨주시면요. 모든 지방들이 저렇게 참여했고요. 남부연회도 있고 아마 그 시대에는 남부연회랑 충청연회랑 같이 있었을 시대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안식관 신축 공사비 보고가 있습니다. 86년에 했는데 전체 수입이 한 3억 4,500 정도 그리고 지출 내역을 보면 약 2억 9,600 그래서 3억에 가까운 그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머릿속에 얼른 안 와요. 그렇죠? 1980년대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잣대를 할 때 음마아파트 그렇죠. 얘기해요. 네. 그때 한 평 가격이 77만 원이었다고 해요. 한 평 가격. 그러면 지금 현재 한 평 가격이 얼마냐 하면 6,400
67만 원 정도 된답니다. 40배가 올랐어요. 40배. 그러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저 시대에 우리가 안식관 84년도에 건축할 때 3억에 가까운 돈도 좋은 돈 아니네요. 엄청 큰 큰 돈이죠. 굉장히 큰 어. 돈이죠. 지금 우리 회원들이 9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안식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야, 우리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감사한 일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저 시대에 우리 회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저기 분담금을 안 했지만 저 시대에는 이제 분담을 해서 나눴던 어쩌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금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우리 모두 모두 예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72년간 안식관을 방문한 명단을 보내드렸습니다. 57년부터 2019년까지 그 양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해 거를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선교회 안식관이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식관 방문의 경험이 있는 지방회장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누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선혜 회장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1975년 교회 청소년 선교회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은퇴 여교육자를 위한 안식관은 나를 여선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친정교회인 용두동교회 어머니 여선교회 회원들은 참기름도 짜서 가지고 가고 내복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렸어요. 명절 때가 되면 찾아뵙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정현 전도사님이 안식관에 계실 때 자신의 방을 보여주셨는데 방이 단촐하고 검소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그분의 손때 묻은 물건에서 보았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안식관 생활을 말씀해 주실 때 얼굴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지금도 떠오를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자라서 동대문 지방 임원이 되었을 때 저도 필요하신 물품과 용돈을 준비해 방문했지요. 딸과 손녀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안식관, 제게는 참 따스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삼남연의 대구지방 고인경 회장님의 사연입니다. 예, 고인경 우리 대구지방 회장님은 서울에서 임원 동대문 지방에서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삼남연회로 내려가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사연 나누고 가겠습니다. 우리 권 회장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중부연의 김영미 사회사업부장이 보내주셨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회원들은 재능을 나누어서 좋고 어르신들은 함께 좋고 모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중부연의 박영자 장로님의 사연입니다. 박명자 장님. 박명자 장로님의 사연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여선교 회원들의 방문했다고 즐거운 얼굴로 맞아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면 무릎이 아파 바닥에 앉기 힘드셔서 한쪽 구석 낡은 장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에서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 안식관 건물의 열악한 환경이 늘 마음에 쓰였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건물이 마무리 되면 그곳에서 편안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이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명자 장로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성탄 예배 때 가면 다리가 불편하셔서 늘 그 오래된 오래된 소파에 네. 앉으셔서 계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새 안식관에서 네. 엘가온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 회장님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2020년 현재까지 안식관에 거주하셨던 분이 72년 동안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글쎄, 72년이라는 세월이 참 긴 세월이잖아요.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오시면은 20년도 계시고 30년도 계시고 또 때로는 10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인원 구하기가 힘든데요. 한 15분씩 만약에 한 25년, 70년. 30년을 사셨다 그러면 네. 가서 한 4, 50분? 네. 좀 더 그렇죠. 될까요? 조금 더 될 것도 같고.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럼 지금 좀 많이 있을까요? 68명, 아. 68분이 사셨어요. 물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식관에 생활하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몇 년 정도 계셨을까요? 연세가 네. 몇 살에 네. 돌아가셨을까? 106살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일심 굉장히 전도사님이라고. 감사하시네요. 네. 우리 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계신 전도사님이 이일심 전도사님인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이후에 여성교회 들어왔을 때 안식관에 저분 뵀잖아요.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 얼마나 그 온화하신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칭 안식관은 장수 클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예. 어르신들이 대략 몇 살까지 사셨을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만들어서 봤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몇 분이 몇 살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지를 했는데 평균 소천 연령이 91세셨어요. 91세. 그래서 자료 화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연령이 한 86세, 7세 이렇게 된다고 치면 굉장히 높은 연령이죠. 네. 거의 지금 100세 넘어서 사신 분도 3분 정도.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관장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를 전 저 도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보통 25년, 뭐 20년에서 30년까지 네.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셨네요. 관장님이 잘 섬기시고 여성교회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기도 생활을 잘 하시고 자기 본인 관리를 잘 하셔서 네. 수명도 길고 장수천이 아닌가 싶네요. 저기 들어가면 다 장수하실 것 그럴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저도 저기 들어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엘가온 같은 곳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미국 여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안식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안식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여선교회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한국 여선교회와 미국 여선교회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스크랜튼 리더십 센터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혜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김혜선 목사님이 이 화면이 송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오늘은 음성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여성교회 회원님들 정말 각지에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목소리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여성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1869년에 여자 선교사를 인도 얘기를 듣고 다른 선교사들한테 들은 거예요. 여자가 아니니까 배우러 올 수도 없고 남자 선교사한테 갈 수도 없고 의사한테 갈 수도 없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스크래턴이 남자 의사니까 여자들이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자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굴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게 여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라는 거는 아주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여성교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런 돈을 모금을 하려면은 우리 회원들을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기관, 여성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그래서 여선교회였죠. 선교만 하는 데였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이사벨라 더건도 그렇고 뭐 미세스 크랜턴도 그렇고 다 그 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못 나갈 때도 있고, 또 그 나라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던 분들이 여자 선교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선교사들은 그때 조건이 다 싱글이었어요. 다 독신이어야, 독신만 그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독신이니까 은퇴해서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을 여성교회가 보낸 선교사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책임은 100% 여성교회 책임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선교사를 자원해서 나갈 수 있지, 자기 노후를 걱정하면 선교사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100% 여성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게 이 여선교사들의 은퇴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안식관이라는 게 1932년에 처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950년대에 또 하나 세워졌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안식관이 여성교회가 2개나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는 1956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여성교회가 보낸 선교사는.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디크너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한국말로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죠. 예. 여성교회의 모든 선교사가 그러니까 평신도만 있었던 거죠. 예. 네, 저희는 1955년에 처음 한국인 여자 목사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전밀라 목사님, 명화영 목사님, 이렇게 돼서 그 2분인데, 그 전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이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미국에 가서는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제가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평신도하고 목사의 분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여성교회는 목사를 못 따르게 돼 있어요. 네, 목사 안 따라요. 왜냐하면 목사는 연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나는 우리 연회의 회원이죠. 네. 그러니까 나의 노후와 모든 것도 연회의 책임이지 여성교회 책임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미 여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미 여선교회는 1869년에 인도의 여성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후원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중에 또 마련된, 그렇게 구성된 그런 단체로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여성 선교사들인데 독신이고 또 평신도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는 노후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100%. 우리 여선교회가 파송했으니 100%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으신 것이 우리 안식관이다. 이 여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안식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질문했던 거가,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하고는 어떻게 되냐요? 그거를 질문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연회 책임이다. 네. 연회 책임이고 평신도로서 사역하신 분들만 우리 책임이어서 네. 우리가 그분들을 평생 책임을 졌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목회자하고 평신도의 구분이 확실했네요. 네, 그렇죠. 저도 참 새로운 거를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댓글로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미란 우리 전국 청소년 지도부장님, 청소년 선교회 학생들이 방과 후 추운 날씨에 성탄 장식하러 갈 때마다 꼭 저녁 식사하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안식관 어르신들과 관장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안식관에서 생활하셨던 전밀라 목사님, 오주경 장로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 나영의 우리 남부연의 총무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의 안식관도 부족함 없이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을 제가 모르겠는데 김명옥 회원님, 초창기부터 여선회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는 여선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순 회장님이 글을 남기셨네요. 중부연의 회장님이십니다. 권 회장님, 사랑으로 어르신들 맛있는 음식 드시겠네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부담 팍팍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효순 회장님은 레크레이션 잘하고 이러시니까 또 어르신들에게 재능 기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워크를 이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여러모로 행복하시네요. 네, 우리 또 안선 회장님도 재능 숨겨놨던 거 빨리 발굴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김혜선 목사님께 안식관 운영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는 안식관이 이제 1930년대 그 로빈 크라프트라고 LA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1964년에 미국에 그때쯤 됐을 때는 여선교회 선교사가 세계 선교부 선교사보다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 있어서 여성교회 선교사가 일을 훨씬 더 잘하고 재산도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여성교회가 소유한 재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병원, 학교, 사회복지회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성교회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총회에서 여성교회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1964년에 여성교회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세계 선교부 부속 여성기관으로 여성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성 선교사를 못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교회가 책임질 선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년부터는 이제 선교사들이 은퇴한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관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던 거는 없어졌고요. 지금 하나 남았는데 브룩사울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그 남은 선교사들이 점점 줄으니까 안식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도 들어올 수 있고 세계선교부 선교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뭐 목사 사모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현재는 타교단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계통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교회 기관이라 소유는 안식관 건물 소유는 여성교회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로 아직도 몇 분이 살아계시거든요.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그분들이 다 가시면 여성교회는 안식관 운영 안 할 거예요. 지금 미 여선교회 안식관 운영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목사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역사가 있었네요. 중간에 여선교회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여선교회 조직을
그 본부, 세계선교부와 합하면서 이런 팔다리를 잘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여선교회의 재산이며 또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숫자가 세계선교부보다 많았다. 미국 세계선교부보다 많았다라는 이야기시고요. 그러면서 합해지면서 이제 여선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파송한 선교사에 대해서는 100% 책임지지만 이렇게 미 세계선교부와 합해져서 파송되었던 분들은 이제 본부에서 책임지는 거로 갔기 때문에 선교사의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안식관에 거주할 선교사의 숫자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두 곳이 되었던 것을 한 곳을 정리하고 또 대상자도 좀 더 폭을 넓혔다. 그래서 목사님도 받고 다른 기관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받고 이랬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우리나라에도 여선교회 재산이 많았다라고 얘기하신 이 표현은 우리 한국에 미국 여선교회가 해놨던 재산이 많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태아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난감리의 여선교회가 세웠던 건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처럼 병원도, 복지관도, 학교도 그런 곳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관의 종류도 미국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관에 그 구분이 좀 있어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부엌시설도 다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는 데가 있는 아파트 같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요리할 수가 없는 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시설은 그냥 누워서 이제 돌아가실 뭐 아니면은 뭐 환자라든가 이래서 응급 이제 의료 시설이 좀 돼 있는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죠. 첫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한 35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매달.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이 사는 데서는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필요한 데는 매일 들어가는 게 295불이니까 한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개인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자기 재산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안식관의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또 돈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재산의 일부를. 그거는 이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알려진 정보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싱글이고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 기여한다 생각하고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미국에는 이런 여성교회 같은데 자기 살림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감리교 소유의 안식관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거기다가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감리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 안식관. 저도 사실 이제 은퇴 나이가 돼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안식관이 하나 있는데 퀘이커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10년 기다려야 된대요. 입주. 미국 안식관의 종류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노인 복지주택 같은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요리를 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이러는데 비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독립시설을 할 수 있는 건 매월 350만 원 정도.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들이면 거기에
하는데 비용도 이만큼을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매월 낸다는 뜻이죠. 네, 매월 350만 원. 그리고 아파트, 그러니까 요리는 해 먹을 수 없는 곳을 드리는데 여기는 월 200에서 250만 원씩을 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 우리 요양병원 같은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매일 여기는 295불 정도, 한 3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용을 내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모든 시설에 입주할 때 이건 매월 내는 비용이지만 기부금으로 내셔야 된다. 입주할 때 기부금을 내고 매월 이만큼씩 내고. 네. 근데 기부금이 지금 이제 미 여선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싸대요. 그래도 1억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강요인가요? 강제적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강요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꺼이 하시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금액인데, 또 운영하는 쪽에서는 네. 그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겠죠. 지금 아마 그쪽도 그렇게 해서 하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참 많다 그러고, 여선교회도 2곳이 있었는데 한 곳을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근데 많이 거기를 들어서 들어가려면 10년 이상은 또 기다려야 된다. 좀 좋고 괜찮은 곳은 10년. 네. 우리 김혜선 목사님이 잘 찾고 찾아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해봤더니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다 싶은 거는 밥값 이런 거를 다 카운터에서 받는데요. 네. 왜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3끼 먹고 어떤 사람은 2끼 먹고 또 어떤 사람은 1끼 먹고 이러는데 그거를 다 같이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세탁비도 별도로 받고 다 그렇대요. 역시 자본주의 국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발전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화면 좀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거를 하는 것들은 1번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하고요. 2번은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건 그냥 그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일단 어른들을 모실 때 치료 목적이냐, 의료 혜택을 받는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주거 목적이냐, 라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가셔야 되고, 주거 목적이라고 하면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을 가시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가실 때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등급을 받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료화면 나갔는데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우리 여선교회 엘가온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려면 양로원하고 실버타운하고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시설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거주 형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양로원은 1인실에서 6인실까지 다양하고요. 실버타운은 독립된 세대형으로 독립된 공간, 생활 공간이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양로원은 공용 화장실, 공용 부엌 이렇다라면 실버타운은 독립된 화장실, 샤워, 부엌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버타운은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저거는 뭐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로원은 무료, 실비, 유료 이렇게 다양한데 주로 이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실비, 그리고 그런 이제 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 유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오는 양로원과 실버타운의 중간적인 네. 이거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원룸을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는 그 부엌은 없습니다. 그 불을 붙인다던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있고. 네, 화장실을 있고 뭐 다 독립된 네, 공간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건 우리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런 시설들은 국가에서 소득에 대해서 적으신 분들은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용이 주지만, 우리 엘가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우리 시설은 전혀 그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혜숙 회원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다른 나라 여성 안식관이 있나요? 미국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미국 외에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료를 찾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안식관 엘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 좀 재정 지원을 받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엘가온은 어떻게 운영해 왔을까라는 생각 좀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여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그동안은 저왔는데, 엘가온 지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힘을 합해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의 일이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렇고 우리 회원들도 지금까지는 집 짓느라고 네. 그리고 또 그냥 다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잘 되겠거니 생각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운영하려면 좀 더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운영 문제가 발등에 불입니다. 발등에 불이어서 좀 도표를 보면서 우리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래 몇 년간 회원들이 보내주신 운영비 수입은 파란 막대입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은 그 붉은 막대예요. 수입이 지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여선교회의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안식관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연 1억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인건비며 어르신들 숙소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제 집을 새로 지었잖아요. 규모도 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며 또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대략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실제적으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약 3억 가까이 들지 않겠나. 운영비에. 네, 달. 아니, 년이요. 1년에. 1년에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혹시 교단 본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교단 본부에서 운영비요. 네. 제가 지금 역사책을 들여다 봤을 때 1953년부터 58년까지 1인당 4,000환 정도를 월 받았던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1인당 월 생활비가 5,000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다 지원받지는 못했고, 그렇게 받은 기록 이후에 58년 이후에 글쎄요, 저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은퇴 여격자들 시설인데 네. 아니면 국가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시설로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만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가 돈을 받으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포기한 거가 되는 거죠. 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식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저희가 안식관을 건축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하는 임대를 통해서 일정 공간을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안식관을 좀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 수입이 필요한 비용의 34%뿐이 안 되니까 나머지를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모금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그 월세를 받아서 안식관을 운영한다라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월세 이 임대하는 건 경기에 되게 흐름을 많이 그렇죠. 탑니다. 어떤 때는 경기가 좋거나 이럴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 외에 또 다른 방식의 모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나 개인들의 아까 우리 회원 50년도에 때 회원제로 운영했던 것처럼 어떤 후원 회원들을 좀 공식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후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연회들도 지방들이 여선교회 그 안식관이 지난번에 세울 때 있을 때 방문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방문을 하실 땐 주로 어떻게 해서 오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하죠. 네. 전국에 연락을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도 가지만 연락을 해서 함께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연회, 지방별로 연락을 드리고 한 번씩 가볼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춘청연회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 천안지방인가 이희섭 사모님 네.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 좀 아프시다는 이야기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열심히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떡도 해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 네. 얘기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안식관 건축하고 있는 것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안식관 건축 헌금 하는 것에 올인을 했는데 이제는 집을 잘 지었으니 이분들을 어떻게 잘 모시고 모실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시청하고 녹화본을 또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것을 좀 고민해서 함께 귀한 정책으로 좀 입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식관은 저희가 취득세까지 납부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 안에 등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유지재단에 저희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임대 공간들은 부동산이나 이렇게 나와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다 했습니다. 네. 좀- 아직은 입주는 안 하고요. 아마 오늘도 임대 계약을 하신다 그래서 아직 입주하신 네, 분은 네, 없으세요. 네, 네. 네. 임대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하자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분이 있어서 좀 고무적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때마다 임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후 변화가 많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도 내리고 막 이랬는데 또 내일 모레 뭐 엄청난 태풍도 온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엘가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나라의 예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안선혜 회장님.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네. 이제 그 안에 어른들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것 저희들이 또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큰 숙제를 넘겨두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 시점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고민해야 되고 또 충분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회원들의 또 지혜도 얻고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특히 어려운 시기에 조금 우울함이 있어요. 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울함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자아자 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스타님이 때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젊었을 때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우리 여성들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안식관을 질 때 그 큰 힘을 모았듯이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 모두가 큰 힘을 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헌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나눴던 이야기 중에 미여선교회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부금을 통해서 그런 어려울 때를 위한 비축을 해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매월 그렇게 본인들도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 안에도 이게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좀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회원들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떤 엘가온 건축헌금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며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된 듯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 시점의 고민을 함께 기도하며 생각지 못한 기적과 간증이 이어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의 생방송 베테랑도 힘들 것 같은데 엄총무님 비롯 안선혜 회장님, 권현주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하면 어떨까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전국에 우리 두 분 연회장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원들, 우리 또 백사면 회장님, 건축위원들, 또 안식관 운영위원들이 지혜를 모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연의 당진 동지방 이석향 회장님, 불과 10년도 채 안 된 불과 10년도 채 안 된 해 겨울 당진 동지방 여선교회 교회 임원들과 봉고차로 정릉 안식가를 방문할 때 각자 농산물, 배추, 무, 고구마 등과 커피 믹스, 세제 등을 자원에서 준비하고 회비로 용돈을 봉투에 준비해서 드리고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 받으실 때 아까 보셨죠? 네. 그 70년대 어르신들의 그 밝은 모습이 이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부탁드리기를 용돈도 드리시지만 운영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전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회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힘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공식적인 멘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내 화면입니다. 다음 주 방송에는 정현숙 관장님을 모시고 안식관의 생활, 삶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북회. 요즘 안선혜 회장님 북회가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보수적인 캐릭터. 그렇죠. 나 지금 막 조마조마했어요. 결혼식 때 듣는 꽃이야, 뭐 이럴까봐. 북회를 부탁해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선교회가 좀 다양한 모습들을 회원들과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여선교회 장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교회 청년들에게 또 젊은 회원들에게 좀 나누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 여선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방송 함께 보시는 우리 회원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촬영과 방송 기술은 윤도영 목사님께서, 기획과 운영은 전국연합회 사무국, 갑자기
이름이 오지연 부장님과 박보람 간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해주신 충청연의 안선혜 회장님, 남부연의 권현주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이 엘가온에 대한 이야기, 그간의 역사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의 건축 이야기 백사면 회장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녹화본도 많은 회원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